라푼첼. 옛날 오랫동안 아이를 소망하였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여자 마법사의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상추가 먹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나 정원은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정원의 주인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마법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상추를 먹을 수 없는 아내는 나날이 몸이 수척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자 남편은 어스름을 틈타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다. 그리고 상추를 한 움큼 뽑아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다. 맛있게 상추를 먹은 아내는 이튿날이 되자 상추가 곱절이나 더 먹고 싶어졌다. 남편은 다시 한번 정원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러나 바닥에 내려선 순간 바로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마법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남편이 분노에 찬 마법사에게 사정을 말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법사는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상추를 따가는 조건으로 아이를 낳으면 자기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엄마처럼 잘 돌보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남편은 겁에 질린 나머지 마법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드디어 아내가 아이를 낳고 누워있자 이내 마법사가 나타나 아이에게 라푼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라푼첼은 무럭무럭 자라 태양 아래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다. 라푼첼이 12살이 되던 어느 날 마법사는 라푼첼을 숲에 있는 탑 꼭대기에 가두었다. 그 탑에는 올라가는 계단도 문도 없었으며 다만 맨 꼭대기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마법사는 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면 탑 아래에서 라푼첼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라고 말했다. 라푼첼은 마치 황금실로 짠 것 같은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라푼첼은 마법사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머리를 풀어 창문 꼭대기에 달린 고리에 동여맨 후 머리카락을 10m가 넘는 땅바닥으로 늘어뜨려 주었다. 마법사는 그 머리카락을 타고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왔다가 탑 옆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왕자의 귀에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어찌나 예쁘던지 왕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노래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라푼첼이었다. 라푼첼은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곤 했던 것이다. 왕자는 라푼첼이 있는 탑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 문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문은 보이지 않았다. 왕자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노랫소리가 자꾸만 마음을 울려 날마다 숲을 찾아와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나무 뒤에 서 있다가 마법사가 다가와 탑을 향해 소리친 후 머리채를 타고 라푼첼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다음 날 사방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왕자는 탑 아래로 가서 마법사가 한 대로 소리쳤다. 머리카락이 아래로 드리워지자 그것을 타고 탑으로 올라갔다. 라푼첼은 생전 처음 본 남자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러자 왕자는 노랫소리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 직접 모습을 보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다며 아주 다정하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라푼첼이 왕자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거두자 왕자는 자기를 남편으로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라푼첼은 젊고 잘생긴 왕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늙은 마법사보다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자의 청혼에 승낙하고 자기 손을 왕자의 손에 올려놓았다. 라푼첼은 왕자에게 그와 함께 가고 싶지만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는지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니 그가 올 때마다 비단실을 한 타래씩 갖다 주면 그걸 따서 사다리를 만들어 타고 내려가겠다고 했다. 그러면 그때 자신을 말에 태워 데려가라고 말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왕자는 매일 저녁 라푼첼을 찾아오기로 하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마법사는 매일 낮 라푼첼을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라푼첼은 무심코 마법사가 왕자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법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속았다며 분노했다. 그리고 라푼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후 사막으로 내쫓아 라푼첼이 커다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마법사는 라푼첼을 쫓아낸 바로 그날 저녁 가위로 잘라낸 라푼첼의 머리카락들을 주워 탑 꼭대기의 창문 고리에다 탄탄하게
묶어놓고서 왕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왕자가 올라오자 마법사는 사랑하는 애인을 모시러 왔겠지만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왕자는 너무나 애통한 나머지 탑에서 뛰어내렸는데 가시밭 위로 떨어져 두 눈을 가시에 찔리고 말았다. 그때부터 왕자는 온 숲을 더듬거리며 헤맸다. 먹을 것이라곤 식물 뿌리와 산딸기 뿐이었으며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려 슬픔에 잠긴 채 눈물만 흘릴 따름이었다. 그렇게 왕자는 여러 해 동안 고통스러워하며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마침내 라푼첼이 아들, 딸 쌍둥이와 함께 궁색하게 살고 있는 어느 사막에 이르렀다. 왕자는 너무도 귀에 익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어갔다. 왕자가 다가가자 라푼첼은 한눈에 왕자를 알아보고 그의 목을 얼싸안은 채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리고 그때 라푼첼이 흘린 눈물 두 방울이 왕자의 두 눈을 적시자 왕자의 눈이 다시 밝아졌다.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왕자는 라푼첼을 자신의 왕국으로 데리고 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